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이번 주 김숙경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두 분이서 가을과 분위기가 아주 잘 어울리는 이야기들 담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을 하면 역시 꽃이죠. 아니, 가을 하면 단풍 아닌가요? 단풍도 정말 좋지만요. 가을을 제대로 느끼려면 가을꽃을 만나봐야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다양한 가을꽃 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을 저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아주 감동적인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바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당극회 우금치의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전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연 무대였습니다. 모두에게 감동의 눈물을 선사한 공연,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집에서 촬영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제가 마당극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이 초대장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당극회 우금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분당 70주년을 기념해서 대전의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 적벽대전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아서 가는 공연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또 공부할 줄 아는 리포터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이제 다 마치신 거죠? 역시 공부는 여러분과 함께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또 멋진 공연도 함께 보러 가보시죠. 출발! 벼락치기 예습을 위해 찾은 곳은 대전 중촌동에 위치한 구 대전 형무소터입니다. 오늘 공연하는 우금치의 적벽대전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던 건물로 현재는 망루와 우물만이 남아있는데요. 아픈 역사와 비극의 흔적이 새겨진 곳이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이 수많은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끔찍한 사건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6.25 당시 북한군에 의해 대전 형무소에 갇혀있던 수감자들의 학살 장소로 사용됐으며 우물에서는 171구의 시신이 인양됐다. 이렇게 지금 제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이 우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네요. 한편 산내 곤령골에서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좌우 대립의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낱낱이 드러나게 됐죠. 처음엔 그저 마당극 관람 전 예습을 위해 찾은 곳이었는데요. 희생된 이들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습을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픈 역사를 평소에는 참 쉽게 잊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당극회 우금치가 적벽대전 공연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금치를 만나러 가보시죠. 마당극회 우금치를 만나러 온 곳은 오늘의 공연 무대가 있는 대전 근현대 전시관인데요. 공연 장소 선정부터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빨리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금치의 공연에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늘 공연 네. 보러 오려고 미리 현장 와서 공부까지 하고 왔다니까요. 잘하셨어요. 네. 오늘 저희 작품 적벽대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삼국지 적벽대전은 아니고요. 그 큰 전쟁 대전? 적벽? 사실 무슨 뜻인지 그거는 모르고 왔네요. 네, 대전의 대전은 대전이고요. 지역 대전이요? 예, 예. 붉을 적, 푸를 뼈, 그리고 대전.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과 북이었고 그래서 좌우의 대립이기도 하고 뭐 음양의 대립이기도 하고 대전에서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고 소통이 되고 조화롭게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작품이 적벽대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징병에 끌려갔던 일들, 그다음에 사사항쟁이 있었던 일들, 여순반란이 있었던 일들, 그분들이 학살을 당하는 장면까지 너무 억울함이 아직도 맺혀 있는 거죠. 그걸 이제는 좀 작품으로 좀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파하고 이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대립의 역사 속에서 학살됐던 수많은 희생자들. 국가를 위해 죽고 국가에 의해 죽고 전쟁 속에 무참히 학살된 양민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는데요.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공연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진지함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과 곤련골 등 대전 근대 역사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번 무대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네요. 네, 그럼요. 수많은 연기 연습은 물론이고요. 공연 당일의 리허설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극의 몰입도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본 공연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흡입력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밖에서 이상한 발작 소리가 나서 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쁜 인형은 누구야? 너 이름이 뭐니? 여기서 서미순이 주인공인데 여기는 어린 미순이, 저는 나이든 미순이. 그래서 둘이 공연을 이제 하는데요. 어렸을 적에 오빠의 아픈 과거를 보는 어린 미순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자란 나이 먹은 미순이가 이제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극이에요.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어떤 인간에 대한 인권이 무시된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죠. 역사 의식이나 아니면 뭐 사회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다루신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하셨던 작품 중에 또 뭐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신가요? 사회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노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치매 문제를 다룬 그런 극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역사극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우리나라의 신화 이야기를 재밌게 푸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로 나오는데 우금치에서 그래서 할머니 전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너라!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는디 야가 왜 밥을 안 줘? 날 굶어 죽이려고 그려. 어째 그려? 방금 밥 드셨잖아요. 내가 밥을 언제 먹었다고 그려? 내가 그렇게 꼴배기 싫으냐? 와, 순식간에 몰입하시네요. 대전하면 빵집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금 대전에도 아픈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좀 더 애정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리허설도 막바지에 다다르는데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공연 때 기진맥진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어머나, 흙바닥을 구르기까지요. 네, 그야말로 몸을 내던지는 열정을 보여주셨죠. 정말 본 공연이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단원들 모두 무대를 준비하는 마음이 남다르신 것 같네요. 리허설부터 정말 굉장했습니다. 네. 여기 흙 언덕을 기어서 뭐 단체로 막 올라오시던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수천 명이 그 산내 곤룡골에서 학살당했어요. 그때 죽은 원혼들이 이렇게 다시 스물스물 깨어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죄 없이 나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북받쳐 오르죠. 근데 그런 옛날 생각들 하면 얼마나 그런 게 관객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저희 막 괴롭힌다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못 보셨지만 나쁜 놈 역할도 합니다. 왔다쇼. 니 뻔데기. 까마귀.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힘들긴 한데요. 그 악역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악역이 더 악독하게 강하게 가야 일반인들이 더 선량한 분들과 차별이 되니까 그 뭔가 이렇게 그 상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든다. 어디 갔어? 왔구나. 어디 갔어? 됩니다.
왜냐면 정말로 이 친일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느낌이 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가면을 벗으면 다시 착한 아니 돌아오신 거죠? 아, 예, 그럼요. 그럼 오늘 공연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힘듦이 있었다, 이런 대전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제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어둑어둑 밤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공연을 위한 마지막 준비만이 남았습니다. 오, 분장이 한창이네요. 역시 마당극이라고 하면 탈과 의상을 보는 재미가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건 흙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다 흡칠을 해버리시면 배역 구분을 어떻게 하죠? 아니 배우님, 네. 왜 잘생긴 얼굴이 다 가려졌어요? 아, 가려졌나요? 네. 안 가려질 줄 알았는데 가려져 버렸네요. 네, 제가 지금 황토를 이렇게 온몸에 발랐습니다. 흙을 바른 상태는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탈을 딱 쓰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인물들을 제가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진 극입니다. 이 흙하고 저희 탈하고 변신해가면서 진행되는 극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의 역사 속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무대의 포인트 중 하나인 건물에 비춘 프로젝트 영상으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무명의 망자들이 흙더미에서 올라옵니다. 천국의 꽃밭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분노를 날치고 증오를 버리고 하지만 몸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털어내지 못한 근심과 걱정, 옛 기억을 품고 있기에 망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억은 아픈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일제강점 기말 1945년 해방 직전의 징병, 해방 후의 4.3 항쟁, 여순반란, 한국전쟁, 그리고 대전 형무소와 곤령골 학살이 있었습니다. 반란 세력을 완벽히 소탕하라. 다시는 관역에 싹이 트지 못하도록 도모하여라. 그저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죽음의 길에 몰려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나 죽었어.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혼들은 이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위로를 받고 기억의 무게를 씻어냈습니다. 억울한 귀신들이여 한 풀고 원 풀고 이제 떠나시구려.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려낸 무대 적벽대전. 풀리지 않은 슬픈 역사를 드러내고 화해와 용서로 모든 아픔을 풀어내고자 하는 바람을 무대에 담았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만 들어도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가 느껴지네요. 평소에 잘 모르던 그 화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연으로 보면서 좀 더 쉽게 와닿게 좀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극장장님, 네. 우리 적벽대전의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굴 이렇게 하고 극장장님 하니까 대전에 가면 적벽대전을 볼 수 있고 또 대전의 역사, 산내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아주 가슴 진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명소로 만들고 싶고요. 또 저희 극장에서도 작은 버전으로 또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 잊을 수 없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역사. 우금치의 무대를 통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났는데요. 이름도 없이 떠나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넋을 따뜻하게 위로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정말 대전의 아프고 슬픈 역사를 멋진 공연으로 만들어냈네요.
아니 그럼 지원 리포터는 직접 가서 배우들도 만나고 공연도 관람하고 왔잖아요. 네. 소감이 궁금합니다. 제가 우금치를 만나러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구 대전 형무소 터에 가서 미리 예습을 하고 갔는데요.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부를 하고 가니까 그 배역들의 상황과 감정에 더 잘 이입을 할 수 있었고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이 남북의 갈등 그리고 또 좌우 이념의 갈등 때문에 가운데서 아무런 죄 없이 희생돼야만 했던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기리는 것, 그게 바로 우금치의 적벽대전의 의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의미를 잘 전달한 공연이었네요. 아니 그런데 이번 공연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서 어쩌죠?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요. 이번 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별별마당 우금치 관용극장에 다시 한번 적벽대전이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이 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관람해보시기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네, 저도 꼭 한번 보러 가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희윤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희윤 씨 노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희윤 씨 그럴까요? 노래 들으니까 가을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 네, 제가 바로 이 아름다운 미소를 뽐내는 가을 꽃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가을에 무슨 꽃이냐고요? 가을은 단풍의 계절 아니냐고요? 물론 단풍도 정말 좋지만요. 가을의 색채를 제대로 느끼려면 가을 꽃만한 게 없더라고요. 모양도 제각각, 색채도 제각각, 다양한 꽃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풍경과 분위기에 취해보는 시간, 여러분도 함께해요. 아니, 왜 철진한 핑미냐고요? 오늘 다정다감에서 가을꽃 열전이 펼쳐진대요. 제가 오늘 국민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제 가을꽃 원픽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가을꽃을 제대로 본 적이 아직 없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가을꽃들아, 기다려! 언니가 간다! 가을의 꽃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꽃, 국화. 화사하게 만발한 국화가 가득 피어있는 곳, 대전 유림공원을 찾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국화축제가 열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축소된 형태로 남아 국화 전시회를 마련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짠! 올 2020년이 경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쥐 모형물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도 쥐, 여기도. 근데 쥐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코로나19만 아니었어도 여기에 관람객들이 북적북적 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아쉬운 마음 달래드려야겠죠? 더 많은 분들이 예쁜 가을 국화를 즐길 수 있도록 유림공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엑스포 근린공원, 온천공원 등 30곳에서 국화 전시를 동시 진행하고 있답니다. 각 지역마다 꾸며진 예쁜 국화 조형물들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 예쁘다. 와.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얘도 국화, 얘도 국화, 얘도 국화, 얘도 국화, 얘도 국화, 얘도 국화. 이게 다 국화래요. 모양들 색도 다양한 게 팔색조 매력을 가진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네, 붉은 국화의 화려함과 희윤 씨의 열정이 쏙 닮았네요. 이렇게 좋은 날 필요한 건 역시 기념사진이죠. 오늘을 추억하며 찰칵! 어머, 정말 화사한데요?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국화에 둘러싸여 분위기에 취하고 또 꽃향기에도 취해버렸어요.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은이 꽃도 피었습니다. 국화가 엄청 많이 펴있네요. 어디 보자. 저는요, 이 보라색 국화랑 빨간색 국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왜 갑자기 고백이냐고요? 아니, 제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간 국화랑 보라 국화가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꽃말이거든요. 이 국화 자체는요, 지혜와 평화 그리고 절개라는 꽃말을 가졌는데요. 보시면 꽃 색깔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색깔만큼 다양한 꽃말을 가졌더라고요. 흰 국화는 감사와 진실 그리고 성실이라는 뜻인데요. 새하얀 색과 꽃말이 참 잘 어울리죠? 그리고 노란 국화는 짝사랑과 실망이라는 뜻을 가진대요. 짝사랑을 하다 보면 실망하는 일이 많아져서일까요? 꽃말을 생각하며 다시 바라보니 어쩐지 더 정이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조형물이랑 국화랑 어우러지니까 또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또 역시 가을하면 또 국화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의 원픽 국화로 픽했습니다. 빵! 국화야, 덕분에 즐거웠어. 태양빛을 가득 머금은 듯 눈부시게 피어난 노란 코스모스. 바로 이 녀석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꽃입니다. 어머, 정말 화사하네요. 갑천 둔치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눈에 닿는 곳곳이 황금빛입니다. 이게 다 코스모스래요. 아니, 저는 코스모스 하면 보라색, 분홍색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꽃밭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겠죠? 감독님, 나 잡아봐라! 아니, 우리 희윤 씨 정말 신나는데요? 어머머! 네, 꽈당이요. 몸치는 어딜 가든 티가 나죠. 하지만 넘어져도 속상하지 않아요. 햇살처럼 따뜻하고 향긋한 꽃밭이잖아요. 선선한 가을 날씨인데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가만히 둘러싸여 있으면 포근함마저 느껴지는걸요. 앙증맞은 금빛의 코스모스가 이뤄낸 고운 꽃무리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모두가 노란 코스모스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좀 거리두기를 할게요. 아니, 그런데 오늘 황화 코스모스 구경하러 오셨나 봐요. 네, 저 이제 차 타고 주변 지나가다가 황화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펴서 잠깐 이제 내려서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저희가 오늘 가을꽃 열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국화, 구절초, 황화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을 뽑으시자면 누굴 뽑으실 건가요? 저는 오늘 보고 있는 황화 코스모스를 뽑겠습니다. 역시 보는 눈이 너무 많다 보니 황화 코스모스를 또 뽑아주셨네요. 어디에 피어나듯 절로 눈이 갈 화사한 자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눈이 부시도록 고운 노란 코스모스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꽃들도 기대되는데요. 감독님 보셨어요? 지금 꽃들이 파도치고 있어요. 보세요. 제 방을 따라 하얗고 분홍분홍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는데요. 바로 구절초와 코스모스입니다. 논산의 가을 꽃들은 참 청순하네요. 새하얀 구절초는 생김새와 잘 어울리는 순수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지금 왼쪽엔 코스모스, 오른쪽엔 구절초. 지금 가을 꽃향기에 취할 것 같아요. 이 구절초 청순한 것 좀 보세요. 구절초 너도 가을꽃 열전에서 빠지지 않겠구나. 예뻐. 구절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떠오르네요. 한번 읊어드려 볼게요. 산기슭에 피어도 이리 순결할까요? 그리움에 물들어 저리도 애틋한 향기를 품었을까요? 구절초야, 잘 들었니? 너에 대한 시란이다. 가을 꽃들과 함께하니 희윤 씨의 감성이 막 흘러넘치네요. 그도 그럴게요. 마치 꿈속 같은 이 풍경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군락을 이루는 꽃 사이로 걷다 보면 마치 새하얀 눈 속을 걷는 듯한 기분도 들고요. 구절초 감상을 마치고 녀석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또 다른 청순의 대명사 코스모스에 집중해봤는데요. 역시 명불허전, 하늘하늘한 자태가 남다르더라고요. 자연의 색으로 곱게 물든 꽃잎이 참 예쁘죠? 아니 근데 가을 하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의 꽃말은 뭐지? 깜짝이야. 코스모스의 꽃말은 말이죠. 바로 순정입니다. 딱 보기에도 순정 있지 않습니까? 순정이라는 꽃말처럼 지고지순하게 한 사람만을 바라볼 것 같은 코스모스인데요. 저와 참 닮았더라고요. 아유, 우리 희윤 씨가 순정파였군요. 이 아름다운 가을 꽃만 보고 가긴 아쉬우시죠? 저 희윤이가 노래 선물 드립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듣기 힘드셨죠? 진짜 선물을 들려드릴게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기쁘니 고쁘니 모두 나 반겨주겠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짙은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금강변의 억새숲입니다. 억새의 은빛 물결과 함께 가을바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좋다. 아니, 우리가 가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하나는 풍요로운 수확의 이미지, 또 하나는 쓸쓸하고 고독한 이미지. 근데 이 갈대는 말이죠. 쓸쓸하고 고독한 그 감성적인 가을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를 보니까 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어머, 희윤 씨 가을 타나 봐요. 조용한 분위기에 취해 억새길을 걷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차분하게 정리되더라고요. 이래서 가을을 차분한 색으로 표현하나 봐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영화 봄날은 간다 아시죠? 거기서 유지태 씨가 이 자연의 소리를 담는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왜 그 소리를 담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가을꽃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가을꽃 원픽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희은꽃입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봤던 꽃들이 너무 다 예뻐서 원픽을 고를 수가 없네요. 오늘 본 가을꽃들 전부 다 제 마음속에 짜잔! 오늘 저와 함께 본 가을꽃으로 여러분의 가을도 알록달록 채워지길 바래요. 가을의 추억을 향긋하게 만들어준 꽃들과 함께한 시간. 곱고 예쁜 색으로 물든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을의 향기에 취해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가을이 이렇게나 향긋한 계절인지 잘 몰랐는데요. 희윤 씨 덕분에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아니, 그런데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꽃들이 아름답던데 그쵸.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과 사랑에 빠졌어요. 네. 사실 이 가을 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가을의 쓸쓸한 감정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이 가을꽃을 보다 보니까 이 설레는 기분도 같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를 똑 닮은 코스모스의 자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도 영상 보면서 저랑 정말 닮은 꽃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 구절초 네. 하얀색의 이 순수하고 청순함이 정말 저와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두 분 다 가을꽃에 아주 흠뻑 빠지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꽃 아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에서 열린 제1회 내포 보부상촌 가을축제 오색 천불잔치를 소개합니다. 체험 공방, 난장마당 등 보부상의 역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을꽃처럼 향기로운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